스네일 법칙부터 다시 해봅시다. 이제 프린트가 없어요. 진지하게 얘기해야지. 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했냐? 매질원의 파동이 람다1이었고 V1이었어요. 그럼 매질 들어갔을 때는 파장이 변할 거고 속력도 변할 거예요. 그러면 파장이 얼마큼 변하고 속력이 얼마큼 변하는지를 알아내는 게 우리 목적이기도 합니다. 미래 예측. 다른 매질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변할 건데. 그래서 이거는 이 길이는 지금 노란색 요 길이는 V2의 속력으로 찌쭈동 움직이는 거리고 빨간색 요 거리는 여전히 빠른 매질인 V1의 속력으로 찌쭈동을 움직이는 거리고 왜 굴절했냐? 매질마다 속력이 달라서. 그래서 이걸 표현해 볼 거예요. 그러면은 V1T의 길이는 선분 AB 프라임의 사인 세타 1이 되고 V2T는 AB 프라임의 사인 세타 2가 되겠죠. 각각에 대해서 사인 값들이요.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나누면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V1, V2 얘는 람다 1, 람다 2, N2, N1 그리고 일반적인 스넬의 법칙은 이거밖에 잘 안 나와. N1 사인 세타 1, N2 사인 세타 2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 굴절 후에 속력이 몇 배 됐고 파장이 몇 배 됐고 그러면 굴절률은 몇 배고 이런 걸 알아내면 됩니다. 넷 중에 하나만 알아내면 돼. 넷 중에 하나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건 다른 개념은 알겠지만 이 굴절률에 대한 개념은 처음 배우는 거라서 저것만 좀 조명을 해보면 돼. 굴절률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걸 갖다가 해봅시다. 자, 그리고 절대 굴절률 N1은 진공 상태 빛의 속력이 가장 빠르니까 자신의 속력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굴절률은 1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진공 상태 빛의 속력보다 더 빠른 매질은 없어요. N2는 C를 V2로 나누게 되겠죠. 그럼 속력이 느리다, 미란 매질이다. N 값이 크다 하게 되겠죠. 속력이 느리다, 커진다. 거꾸로 돼요. 그러니까 밀할수록 속력이 느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건 절대 굴절률이 아니라 상대 굴절률. N 1, 2는 N2를 N1으로 나누는 겁니다. N2를 N1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C를 V2로 나누고 C를 V1으로 나누니까 V2, V1이 돼서 이렇게 크로스 관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이제 문제에 대한 예시 그 그림만 이해하면 돼. 뭐 굳이 그릴 필요도 없고 문제 적용하면 한 2번 적용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중간 성적을 봐도 그렇지만 그다지 역학보다 어렵지 않거든. 네? 성적은 더 안 나오죠.
그것보다 어렵지 않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것보다 어렵지 않거든. 3단원이 제일 쉽습니다. 성적은 제일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좀 지나면 바로 시험이잖아. 거기까지만 참으시면 됩니다. N1 매질, N2 매질, 다시 N3라고 하면 다시 N1 이렇게 하자. 이렇게 다중 매질 있을 때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가겠습니까? 맨 처음과 맨 나중만 보면 된다고. 중간의 상황은 의미가 없어. 왜 그러냐? 굴절 하나, 둘, 셋. 상대 굴절률 N1, 2 곱하기 N2, 3 곱하기 N3, 1. 이거 전부 곱하면 꼭 1이야. 2를 1로 나누고 3을 2로 나누고 1을 3으로 나누면 다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안다면 빛이 처음에 들어갈 때 알파각으로 들어갔어. 얘가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다시 나와. 다시 나올 때는 반드시 여기도 알파가 돼야 됩니다. 처음과 끝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의미가 없다. 만약에 여기가 이제 처음 매질이 N1이고 여기가 N4라면 이 각을 알파4 우리는 N1 사인 알파 N4의 사인 알파4 이렇게 됩니다. 스네일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다중 굴절률이 있을 때는 어떻게 나오냐 이런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대 굴절률이라는 것은 항상 1보다 크게 정의한다고 했어요. 그냥 n이라고만 주어지면 본인들이 알아서 생각하라는 얘기야. 소에 대한 밀에 대한 거야. 소에 대한 밀의 굴절률. 그럼 얘는 n 밀을 n 소로 나누겠죠. 또 소하고 밀이 뭐냐고 또 시험장에 물어보지. 근데 밀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느린 매질, 소한 매질, 상대적으로 빠른 매질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표현 안 해. 그냥 n이라고 하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알아먹으라는 소리라고. 또 하나 이제 수조 실험 장치에서 물을 채워주기로 이제 물을 채우고 빛을 입사시키면 들어갈 때 수직으로 들어가니까 입사각이 없습니다. 왜 반원통으로 하냐? 여기서의 굴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갈 거예요. 이렇게. 또 나갈 때도 수직으로 나가니까 굴절이 안 일어나. 우리는 요 상황만 보고 싶어요. 여기만. 어떻게 굴절하나? 자, 요게 세타 1, 요게 세타 2. 저거는 어떤 거와 관련이 있냐? 색깔을 뭘로 해야 잘 보니까 봤었네. 특별색이 없어? 하얀색으로 해야지. 요게 A고 요게 B라고 하면 A하고 B가 의미를 갖는 거야. 그럼 A분의 B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저게 A분의 B. 상대곱절분의 1이 됩니다. 큰 걸 작은 걸로 나눠야지. 큰 거를 작은 걸로 나누면 이게 상대곱절입니다. 자꾸 왜 원뜻 안 보이면 A가 크다는 건 각이 크다는 거고 A가 이 B가 작다는 건 B가 작다는 거야. 저기 상대곱절 됩니다. 자, N1 sin 세타 1 N2 sin 세타 2. 근데 N1의 sin 값은 R분의 A잖아. R분의 A. A겠죠 그러면? N2 B가 되겠죠. 그래서 상대곱절이 된다고. 뭐만 읽어냈는데
요 길이하고 요 길이만 읽어내면 몇 배 줄었구나. 예를 들어서 2대 1이라고 하면 속력이 몇 배 줄은 겁니까? 2배 줄은 거고 파장이 2배 짧아진 거고 저 길이만 비교하면 된다. 그죠?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야. 이제 파면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저번 시간에 얘기했고, 파면이 이런 모습이 어떻게 나온 거냐? 물결을 흔들면 흔들리는 물결이 마치 렌즈 역할을 해가지고 위로 볼록인 경우에는 볼록 렌즈 역할에서 밝고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 오목 렌즈 역할을 하기 때문에 퍼쳐주기 때문에 그 밑에는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저까지 거리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승은 저 거리가 뭘까요? 파랑? 모르겠다고? 자꾸 물리하고 거리를 두네? 물리 거리를 뒀지만 일주일마다 동기부여를 해. 이제 방법이 없어. 여러분들은 이미 지쳤고 이미 다 컸어. 이미. 여러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18살인데 막 선생님 쌍욕하면 열심히 할 거야? 욕해주면 막 지루. 욕도 해주세요. 그냥? 이제 스스로 컨트롤할 수밖에 없어. 나이가.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동기부여를 새로 해. 동기부여 새로. 나도 힘들어. 힘들어. 아침 9시에 나와서 오늘 집에 가면 거의 새벽 2시 될 거야. 나라고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저 중간에 좀 쉬는 시간이 있거든. 낮 시간에 또 그 시간에 과외도 해야 돼요. 하기 싫다는데 기억해달라고 해서. 내가 30대도 아니고 이제 그럼 나도 이제 동기부여 하는 거야. 아이, 한 2달만 한번 눈 감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기부여 해야지. 뭔가 동기부여 해야 돼. 열심히 벌어야 돼. 주식도 마이너스고 지금 돈 벌어야 된다. 여러분 세대 때는 바뀌어야겠지. 주식에 투자하면은 돈이 좀 벌리는.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힘들게 사는 거라고 했잖아. 20대 때 100만 원 넣으면 40대 때는 1억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돼. 미국은 그게 돼. 근데 우리나라가 안 되는 거지. 얼마나 편한가? 동기부여 일주일마다. 일주일마다. 월요일 아침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좀 해보자. 길게 잡지 말고 어차피 못 지키니까. 나도 길게는 안 잡아. 크리스마스 때까지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그럼 좀 쉬어야지. 파장입니다. 파장. 저기 파장. 그러면은 보니까 파장이 줄었네.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느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파면이라고 그래. 이게 지금 파면. 파의 진행에 수직하게 자른 면. 그럼 이게 파면이 되고 파면에 수직하게 지나가는 이 선이 진행방이 되는 거. 빨간색이. 파면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저번에 여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파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또 7번 이거 안 했나? 자, 이렇게 파면이 주어지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뭘 하냐? 지금 시험 시간에 다른 거 못 갖고도 못하지? 컴퓨터 사인파밖에 안 주지? 참 세상에 시험 문제 푸는데 어떻게 사인펜 하나 주고 샤프 지우개 이것까지 되나? 빨간 펜 안 돼? 파란 펜은 되고 빨간 건 안 돼? 빨간 건 왜 안 돼? 채점용. 근데 채점할 때 헷갈리시네요. 아니 뭘 채점하기는 본인이 OMR 카드로 하는데 아니 시험지에다가 색깔 표현 못하냐고. 상관없잖아. 제일 떨려. 중간고사에 볼펜 갖고 갈 수 있잖아.
원래 안 되는 거야. 원래 안 되지. 여러분들이 지금 순진해서 그래. 내가 그 강승원이를 100점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제 볼펜에다가 카메라 달아주고 내가 저기 전기신호를 보내는 거야. 소리 들리면 안 되니까 1번에 4, 2번에 3, 3번에 2 이렇게 보내주는 거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모른다니까?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시험지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딱 쳐다보면서 빨리 풀어가지고 전기를 실어주는 거지. 1 하고 두 번 치면 1번에 2번 손에 이게 약간 전기신호가 오는 거야. 주관식이 문제네. 주관식이 문제네. 객관식 되는데 사실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 기술 발전 때문에 지금은 그 사인펜밖에 안 됩니다. 원래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철저하게 해야 돼. 이용하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없지 않을 것 같아. 어떻게 알아? 색깔 펜을 가질 수 있다면 타면이 그렸을 때는 수직 이렇게 진행 경로를 그려내시면 돼. 그럼 눈에 보여. 이 작업을 반드시 하여라. 그러면 이게 법선이 되겠죠. 이렇게 법선. 이게 법선이 되고 이게 입사각, 이게 불절각이에요. 법선과 이루는 각이니까 누가 봐도 길어졌다가 짧아졌으니까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의 깊이는 B가 A보다 더 깊다. 물의 파동의 속력은 루트 GH니까 A가 깊은 곳, 얕은 곳 이게 되겠죠. 진동수는 안 바뀌죠. 2번이 틀렸고 진동수는 바뀌지 않는다. 8번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할 때의 파면을 나타낸 것이다. 두 경계면의 상대 굴절률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이 파면도 볼펜 가지고 저번주에 했던 것 같은데 깨끗한 거야. 수직하게 들어와서 수직하게 나가면 돼요. 이렇게 이게 피칭이에요. 일단 법선을 또 그리면 요 각이 입사각, 요 각이 굴절각인데 이 A하고 요게 항상 같아. 요게 B면 요게 B입니다.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저렇게 돼. 저 정도 기하는 할 수 있으니까 각 찾는 거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상대 굴절률을 구하래. N1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는 N2에 사인 60 2분의 루트 4. 상대 굴절률은 여기가 봐봐. 여기가 빠른 곳, 여기가 느린 곳이야. 그럼 큰 걸 작은 걸로 나눠야 되겠죠. 큰 거를 작은 걸로 나눠줘야 된다고. N1을 N2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없어지니까 루트 2분의 3. 이런 계산 방식은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는 됩니다. 낼 게 없어서 그래. 낼 게 없어서. 왜요? 이 연습 7번에 5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습 7번에 5번? 이거 5번이 왜? 5번은 왜 물결파 파장이 밝은 문이 상하게 갈수록 크다. 맞지? 왜 틀려? 이게 파장이라고. 문이와 문이 사이의 간격이 파장이라고. 저는 잘못했어요. 자꾸 제대로 안 보고 파장을 일으킵니다. 두 번 보니까 파장이 어떻게 됐어요? 짧아졌네. 파장이 짧아졌으면 속력이 느려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속력을 찾아야 돼. V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니까
1매질에서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진동수가 100Hz. 3m/s야. 얘가 3m/s면 파장이 짧아졌으니까 얘가 2m/s가 되겠죠. 됐어요? 오늘 학원 끝나면 다들 스터디 카페 가고 그런 거 아니야? 집에 가? 어디 가? 아, 하여튼 카페네. 나는 카페야. 아, 이제 고이들이 학원 끝나면은 자신과 얘가 만약에 새벽 1시 정도까지는 나는 뭔가 하고 집에 가서 자야지. 분위기야 분위기, 동네 분위기. 강수호가 맨날 학원 끝나고 새벽 1시까지 카페를 가봐. 기한이 따라갈 거 아니야. 진짜 그냥 뭘 10번 따라가겠지. 강승우의 성적이 막 이기한 넘어서서 전교 1등 찍고 막 기한이 자극받아갖고 플란체를 열심히 하나? 10번 얘가 입사가 C가 굴절각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2.5 얘가 1이니까 스네를 법칙 써. 2.5의 사인 A는 1의 사인 C. 끝. 맞는 거 찾으면 되고요. 네, 지금 10번까지 한 거는 좀 고전적인 스타일의 문제고요. 이제 수능 형태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수능은 계산보다는 논리성을 강조하는 거, 해석 능력. 가장 공평한 시험이 수능이긴 해. 좀 쓸데가 없어서 그렇지. 이걸 해봅시다. 이거 11번 안 되고 12번 하셔야 됩니다. 이거 빼서 그 순서를 내가 바꿔놓는다는 게 안 바꿔놓는 거. 12번 봐요. A하고 B를 비교하면 각도가 더 크네. 각도가 크다, 굴절률은 작다. 따라서 NA하고 NB를 비교하면 얘가 커. A하고 C하고 비교하면 A하고 C하고 비교하니까 C가 더 크네. 뭐가? 굴절률이 왜 각이 작아졌잖아. NC가 되겠죠. 이렇게 서열을 정하면 되는 거야. 굴절률의 서열. 그 다음에 P의 파장은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작다. 일로 갈수록 파장이 작아진다. 맞네. 나에서 P의 진동수는 안 변합니다. 진동수 불변의 법칙. P의 속력은 B가 C보다 크다. B가 C보다 크다. 소환 매질인가 얘가 가장 빠른 매질이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이다. 굴절 현상. 소리의 속력은 고체, 액체, 기체가 될수록 빨라져요. 그래서 가끔 왜 3단원에서 많이 틀리냐? 수능 스타일만 연구하면 안 된다고. 3단원 수능도 별게 없거든. 내게 한정적이고, 물론 대한 70% 80%는 수능 형태가 되겠지만 너네들이 뭘로 바꾸냐? 빛이 아니라 소리라면 그럼 비교를 한번 해봐. 만약에 빛이었으면 여기가 에어, 여기가 워터. 빛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빛은 소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소리를 집어넣으면 음파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입사각이 더 크지만 여기는 굴절각이 더 크겠죠. 액체에서 더 빨라지잖아. 소리는. 여기는 빛은 액체에서 느려지지만 여기는 물에서 더 빨라져. 오히려 고체는 더 빨라지고 반대가 되는 거야. 거의 암기하다시피 막 공부하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파동을 음파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때는 조심해야지. 두 번째, 같은 매질이라면 온도에 비례합니다. 온도가 크면 클수록,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달 속력이 빨라. 그럼 낮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아니 지구 복사 에너지 때문에 지표면이 높아. 그럼 여기가 빠른 매질, 여기가 느린 매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직진하는 파동은 빠른 곳에서 느린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직진하는 파동은 울지 말고 자꾸 쫄면 인생이 파동 친다니까. 다음에 밤에는 오히려 바닥이 차가운 거야. 반대가 되겠죠. 직진하는 게 파동은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 쪽으로 굴절해. 방향을 틀어. 그래서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게 이제 과학적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 근데 이게 여기 신기루는 좀 조건이 필요하긴 한데 신기루는 여기 이제 나무가 있어. 그리고 저 멀리 사람이 바라보면 이제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와서 나무에 반사된 빛이 내한테 들어올 때 이렇게 휘어지는 거야. 뜨겁고 차갑기 때문에. 내 눈에는 이 빛이 항상 직진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파란색 빛이, 하늘의 파란색 빛이 반사돼서 내 눈을 들어올 때 이게 뭐겠죠? 마치 멀리서 보면 호수 때문에 반사된 것처럼 보이겠죠. 멀리서 보면. 그래서 이걸 보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죽어. 이것 때문에. 왜냐면 지금 죽겠거든. 빨리 물을 먹어야 되거든. 그럼 이거 발견하면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달려가. 마지막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제 입사각이 거의 수직하게 가까워지면은 안 일어나 이제. 그럼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거야 이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살 의지를 안 보이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루는 굴절 때문에 생긴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이제는 이제 오늘의 주된 핵심은 이제 전반사입니다. 전반사. 저번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이 전반사가 왜 여기 껴들어갔냐. 우리나라가 또 이 통신 분야 중요한 거거든. 이 통신 저번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통신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걸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 그 통신의 원리가 전반사입니다. 전반사의 원리는 조건이 있어요. 전반사 조건 1. 항상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갈 때만 일어나고, 두 번째 조건은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 때만 일어나.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 때만 일어나. 그게 이제 뭔 소리인지 한번 봅시다.
소환 매질, 밀환 매질. 빛이 입사되면 이제 이렇게 굴절돼야 돼. 각이 작다, 굴절률이 크다, 굴절각이 더 크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입사각을 조금 더 증가시켜. 입사각을 증가시켜서 딱 90도가 될 때, 이때가 임계각이 되는 거야. 임계각 이상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반사만 일어나. 이것도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은 학생들이 혼란에 좀 빠질 수 있어서, 모든 빛은 경계면을 만나면 일부는 투과하고, 투과파가 굴절파고, 일부는 반사하는 거야. 근데 전반사는 뭐가 없어지니까 굴절하는 게 없고 투과량이 없고 전부 다 반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반사가 되는 거야. 조건이 그래, 조건이. 자, 그러면은 임계각을 구해봅시다. 임계각. 여기서 N2 매질에서 N1으로 갈 때 이 임계각이면 이게 90도가 되겠죠. 딱 저 때가 임계각이라고 했으니까 N2 사인 임계각은 N1 사인 90이니까 1 이렇게 되죠. 따라서 사인 세타 C는 N1을 N2로 나눠야 되는데 이거 1보다 작아. 1보다 저게 N1이 포함 매질이고 밀환 매질이니까 그래서 뒤바꿔야 돼. N2, N1, 1 이렇게 뒤바꿔야 돼. 밑에 있는 이 가로가 상대 굴절률이 되는 거야. 밑에 있는 가로가. 요약하면 뭐만 알면 된다는 소리야. 임계각을 알려면 상대 굴절률만 알아내면 되네. 저 두 매질의 상대 굴절률만 알아내면 임계각이 몇 도인지 알아낸다는 소리예요. 그럼 해석을 해보자. 전반사가 잘 일어날 조건이 무엇이냐? 전반사가 잘 일어날 조건. 사인 임계각은 상대 굴절률만 1이니까 얘가 커지면 임계각도 커지겠죠. 커지면 얘가 커지면 얘가 커져? 작아지겠죠. 역수니까. 따라서 상대 속력 차이가 심할수록 적은 각도에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저걸 이용하는 것이 이제 광통신입니다. 이용하는 게 현재 몇 개 연습해보고, 자, 계산 문제 전형적인 스타일이 이제 13번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한번 각색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풀어봐. 박찬호 살인사건 한번 각색해봅시다. 기한이가 찬우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했어요. 연못에다 유기했어. 그래서 경찰이 찾아오지. 경찰이 유력 용의자 이기한을 조사하기 위해서. 시신이 안 나타나면 살인이 성립이 안 되잖아. 시신이 안 나타나면 정황 증거만 있는 거 아니야. 죽였을 것 같은데? 근데 죽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살인이야? 시신 잘 숨길 수만 있으면 된다고, 범죄가.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시신? 쉬워, 어려워? 쉬워. 돈만 있으면 돼. 개인이 숨기기는 매우 어렵죠. 범죄도 단순하다니까?
나 혼자 숨기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모든 증거를 안 남기고 시신을 처리한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기한 회장님이라고 합시다. 이기한이 막 조 단위로 갖고 있는 회장님이야. 정말. 그래서 거기 강승우 시신을 처리하려면 강승우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새끼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쟤를 아파트 공사할 때 콘크리트 파묻어 버려. 넓은 아파트 그 부지 터닫게 할 때 콘크리트 막 쏟아 붓거든. 거기 어딘가도 집어넣어 버려. 뭘로 찾을 거야? 그냥 다 가서 거대한 댐을 만든다고 해봐. 댐 만들 때 그 콘크리트 같이 넣어버려. 어떻게 찾아? 더 쉬운 방법? 시신을 배에 태워서 원양어선에 태워. 그럼 태평양 한가운데 버려. 어떻게 찾아? 근데 이 지금 말한 이 모든 게 일반 사람이 가능합니까? 나가려면 국가에다 신고해야 하지 뭐 해야 다 해야 되거든. 그리고 그 배가 어디 있어? 일반 사람이. 일반 사람이 댐 건설하는 걸 주도하나?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이 사람 하나 해치는 거는 어렵지 않겠죠. 근데 그 쉬운 일을 굳이 안 한다? 왜 돈 들어가잖아. 싸게 처리하겠죠. 돈 들어가니까. 죽기 싫으면 여러분들이 고적자가 되면 돼. 가능한 일이야. 왜 불가능한 있습니까? 가능한 일이지. 좀 차려서 그러면 여기 형사가 들키지 않도록 이 연못 위에 원형 덮개를 하나 덮어놓는데 이렇게 적절한 크기의 원형 덮개만 덮어놓는데 자 그러면은 요 연못의 깊이가 연못의 깊이는 10m고 10m고 상당히 깊네. 네. 그러면 박찬우 몸에서 나온 빛이 여기서 전반사하면 된다고. 여기서는 굴절하는데 못 나가고 당연히 전반사하면 되겠죠. 그런 그림이에요. 마저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잘랐을 때 이게 임계각이니까 세타 C 임계각. 그러면 이 액체의 굴절률은 2고 바깥의 굴절률이 1이면 상대 굴절률이 2가 돼. 사인 임계각은 2분의 1이네. 사인 세타 C가 몇 도요? 30도. 여기 30도면 여기도 30도. 1대 루트 3대 2가 되겠죠. 이 반지름 R이라고 하면 R 대 10은 1대 루트 4. 더 R 찾았죠. 생각보다 간단하지? 이것도 해볼까요? 이것도 자, 이 각도만 찾으면 되는데 굴절률이 루트 1에 사인 임계각은 루트 2분의 1이 되니까 몇 도야? 45도겠죠? 따라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야지. 얼마나 쉽습니까? 그 다음에 14번 단색광을 매질 AB의 경계면에 45도로 입사시켰더니 AB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 후 A와 C 아무튼 이렇게 됐대. 비교하래. 봤더니 여기서는 전반사가 일어났네. 지금 보니까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났어.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항상 밀에서 서로 왔다는 얘기니까 NA가 NB보다는 크다는 소리죠. 그죠? 근데 A에서 C로 갈 때는 같은 입사각인데도 불구하고 전반사 안 일어났어.
전반사가 잘 일어나려면 속력 차이가 심해야 돼. 불전율 차이가 심할수록 잘 일어나. 얘네 둘이 차이보다는 얘네가 차이가 덜 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NA, NC, NB 이 서열이 되고요. 저런 거 찾아내는 문제들이 대다수야. 수능에서는. 테스트는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오시고. 자, 그럼 다음 문제. 이제 전반사 이용. 전반사 이용은 이게 뭐야? 이거 그림 하나 딸랑 주어지고 싶고 어떻게 하는 건지 못 받아나. 자, 전반사는 안에 있는 클레딩과 코어와 클레딩을 바깥에 이제 뭔가 코팅을 해놓은 건데 저 두께가 머리카락 두께 정도밖에 안 돼요. 머리카락 두께 정도로 저를 확대해 보면 코어와 바깥에 감싸고 있는 클레딩, 이때 코어는 밀한 매질을 써야 되고 클레딩은 소한 매질을 써야 됩니다. 네. 그래야 전반사 일어날 테니까. 그래야.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보내는 거예요. 정보를 뭐 어떻게 보내냐? 자, 밑에 이제 과정이 있어. 이거는 이제는 안 나와. 근데 뭐 나온 학교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상식상 알아두셔라. 여러분 살아갈 때 이 통신이라는 거는 중요한 문제잖아. 통신은. 그럼 한번 자 해봅시다. 여기 이제 통신하는 사람이 찬우고 여기 받는 사람이 기한. 그래서 찬우 컴퓨터에 있는 따끈따끈한 야생동물을 하나 보내주려고 해요. 기한이가 받아야 돼. 그러면 찬우 컴퓨터에 들어있는 야생동물은 전기신호로 들어있겠지. 전기신호로 들어있겠지. 컴퓨터의 정보가 빛으로 들어있겠습니까? 그러면 전기신호로 담겨져 있는 이 정보를 빛으로 바꿔줘야 돼. 이것을 뭐라고 하냐? 전기신호는 아날로그고 빛의 신호를 우리가 디지털로 하니까 아날로그 투 디지털 ATD라고 그래. 그거를 아날로그 투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명칭이 그래. 여러분이 아는 용어를 바꾸면 어댑터고, 어댑터 아니면 슬롯, 카드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돼. 그 안에 그 장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꿀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전기 신호가 빛 신호로 바뀌어지는 거 배웠어. 2단원에서 빨리 생각해봐. 전기가 흐르면 빛이 나가. LED 광다이오드 맞아. 써있잖아. 그래서 광다이오드 이용하면 컴퓨터 뒤에 본체에 보면 거기서 반짝반짝 거리지. 그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섬을 통해서 보내. 광섬유. 근데 문제는 빛이 전반사하면 신호가 안 약해지나? 내가 몇 번 설명해서 이 교실을 거울로 싹 도배한 다음에 내가 후레쉬를 켰다 키면 계속 밝나? 안 된다고 했죠. 반사하면서 뭘 잃어? 에너지를 잃어버려. 이것도 잃어버려. 그래서 중간중간에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광 증폭기가 필요해. 저래야만 된다. 자기가 케이블, 그러니까 그 IPTV 설치하는 걸 봤어? 혹시? 설치하는 거 한번 봐봤어? 한 번도 안 봤어? 경험이 없어가지고 진짜 경험들이 그런 사회를 경험해봐야 되는데 사회를
큰일이야 큰일. 너무 귀하게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 집도 똑같아. 우리 선생님 집도. 선생님 조카만 10명 있거든. 친조카만. 가면 내가 고기 꺼주고 내가 키우고 그래. 안 해. 은행 가면 합니까? 집에 가면 뭐 설거지라도 해? 응? 승호님 해야지. 해? 아, 훌륭하구만. 승호 너는 왜 안 해? 저도 해요. 너도 해? 네. 설거지를? 청소해요. 해야지. 해야지. 근데 안 하는 애들이 훨씬 많아. 안 하는 애들이. 아, 그게 뭐 학생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야 사회 생활하는 게 도움이 돼요. 이게 뭐 무슨 뭐 노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봐야 돼. 자꾸 뭔가를 해봐야 느껴진다고 이게. 자꾸 안 시키니까 라면도 못 끓이는 애들도 많아 요새. 와. 많아. 라면. 계란 후라이를 못하는 애는 도대체 무슨 뭐지? 아니 밥 짓는 것까지는 내가 상상도 안 한다. 요새는 밥 짓는 것까지는. 해볼 일이 없으니까 뭐 여러분이 냄비로 밥 해볼 일이 없잖아. 전기밥솥 있는데. 아 그래도 라면 끓이는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아 뒤에서 그 설명서 보면 나와 있잖아. 물 얼마 넣고 얼마 끓고. 아 못 끓이기 진짜 솔직한 얘기로 빙신 아니야 그거? 근데 많다니까. 왜못 끓이지? 아 끓여. 컵라면 먹지? 아니야. 아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 갈수록. 보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으로 이미 다 연결이 되어 있어. 선 자체가. 여러분 아파트 살잖아. 개별 집으로서 신호가 다 들어가. 근데 틀면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우리 집에 들어온 신호는 이미 신호가 약해진 거야. 그러면 저희 집 ITV 볼게요 하면 이제 나와. 기사가 와서 단자를 열어서 거기다가 이제 증폭을 시켜줘야지. 그리고 도용하면 안 되니까 옛날에는 많이 도용했어요. 이거를 증폭기 사가지고 우리 집으로 공짜로 끌어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즘은 검증을 합니다. 아 이거 이제 뭐라고 하냐 그를 우리 유심칩 같은 뭔가 그런 거를 해서 서로 이제 이 집이 맞나 확인한 다음에 보내는 거지.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아인의 집은 빛의 신호로 왔어. 정보가 따끈따끈한 야생동물이 왔어. 그럼 이 빛만 보면 야생동물이 보여? 빛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면 그 영상이 나옵니까? 다시 뭘로 바꿔야 돼 얘를? 전기로 바꿔야겠죠. 디지털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로 바꿔야 돼. 그래서 D2A라고 해. D2A.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랜선이라고 그래. 랜 들어봤지? 랜선 미팅? 뭐 이런 거 있잖아. 랜. 저걸 연결해 주는 게 랜 기능을 하는 게. 컴퓨터마다 랜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 과거에는 막 이따마시 했는데 지금은 아주 초소형이 됐기 때문에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지금. 이런 것들이 무슨 통신에. 그러면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광전 효과예요. 빛을 받으면 전자가 튀어나가서 전기가 흘러. 이거 이제 다음 단원에 나와. 광전 효과. 그래서 전기 신호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어렸을 때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렸을 때 1990년대로 한번 돌아가자고. 여러분 아버지가 한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 아니면 고등학생이었을 거야. 그때쯤에 50세는 안 넘으실 것 같은데 너희들이 첫째면 다 40대 아닐까? 많아봤자? 그러면 그때는 전기통신이야. 그러면 여기 찬우가 기한이에게 정보를 어떻게 주어지냐면 전류를 흘려주는 거야. 전류 신호를. 우리 모스부호처럼.
또 이런 식으로 전기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빛 신호가 빠를까 전기 신호가 빠를까? 누가 빠를 것 같아요? 똑같아. 매우 큰 착각입니다. 전기 전달 속력이 빛의 속력이에요. 전기 쓰지 굳이 왜 광토지 써?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옛날 90년대 깔아놓던 그 전선으로 전부 통신하면 되지. 굳이 이 광통신을 하려고 엄청난 돈 들여서 구축했냐 이거야. 얘는 문제가 있어. 우리 통합과학 생각해봐. 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뭐가 커져? 저항이 커지죠. 따라서 신호가 금방 약해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너희들이 참 편하게 이해할 수 있어. 얘는 증폭기를 많이 달아야 돼. 얘보다. 그래서 신호를 멀리 안정적으로 보내는 데는 얘가 좋은 거고, 또 하나는 도청이 쉽습니다. 도청 어떻게 하냐? 흐르는 전위주에 뭐가 생겨? 흐르는 자기장. 이 자기장의 변화를 내가 다시 전기신호로 바꿀 수 있지? 도청 개 간단하죠. 이해되지? 우리 2단어 배웠으니까 간단한 걸 알 수 있어. 도선의 전류가 흐르네, 신호가 가, 자기장이 변화하고 있어. 이 자기장 변화를 다시 내가 전기신호로 가져와. 그걸 증폭반하면 돼. 도청이라는 게 매우 간단하지. 근데 얘는 특별 장치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거 자체는 특별한 장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도청으로부터 안전한 것이 있고, 이제 장단점까지 정도는 조금 알아두시는데, 이제 요즘은 좀 이런 수능에서는 이런 트렌드를 벗어났어요. 뭐 단점은 광섬유 같은 경우는 끊어지면 그냥 교체하면 돼. 아, 여기 내가 3번 안 살아가지고 3번은 전봇대가 있나? 있어? 동네? 여기도 신도시인데? 있나? 1기 신도시긴 하지만 전선이 막 넓어져 있어? 아니지. 지하에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하에 있었겠지. 여기서부터 이 3번 1기 신도시 이럴 때부터 땅에다 묻기 시작한 거야. 이제 땅에다가 묻을 때 이따만큼 묻어봅니다. 왜? 문제가 생기면 잘라버리고 다음 거 연결하면 되니까. 초도 공사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집어 넣는 거야. 이 광섬유다를. 그리고 단점이라는 것은 이게 유리섬유인데 밀도가 고르다거나 아니면 이물질이 안 들어가기 어렵지. 그래서 빛이 에러가 생길 수 있어요. 가다가. 그런 뭐 단점도 있고. 그리고 설치 관리 비용이 일반 도선에 비해서 많이 듭니다. 광섬유 자체가 비싸니까. 그래봤자 뭐 비싸진 않지만.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이 이제 구리도선이 더 비쌉니다. 구리값이 비싸져가지고. 그러면 셔터 해야죠.